용산 관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외에도 김건희 전용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기가 막힌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아니 세상에 각급 국가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준공 검사 조서도 조작을 하고, 예? 그리고 하지도 않은 준공 검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관저 증축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도 작성조차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니까 추천인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리고 도대체 21g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아니 이게 관저의 불법 공사를 총괄 도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청업체에 뿌린, 그것도 무자격 그 하청업체에다가 쫙 뿌린 회사가 21g이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 영혼의 무게라고 주장하는 게 21g이거든요. 아이고야. 이 그림이 근데 회사 이름이 하필 21g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래. 그러니까 역시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대. 그러니까 이게 21g의 회사의 사주가 누군지 좀 취재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왜 회사 이름을 21g 이야. 주식회사 21g으로 야, 정했는지 새로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이렇게 분석하신 분은 김용남 의원님이 처음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회사 이름을 딱 듣고 아니 왜 21g이지?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네. 20세기 초에 미국 의사 중에 맥두걸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의사가 자기 환자의 살아있을 때 몸무게하고 사망 직후의 몸무게를 재보니 21g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죽으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21g이 줄은 거다. 그래서 사람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면서 몸에 있던 이제 분비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순간에 무게구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그 사망 그 당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20세기 초에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닥터 맥두걸의 주장 이후에 네.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21g이야. 근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래. 후원 업체예요. 콘텐츠의 후원 업체고. 이제는 동양 무속을 뛰어넘어서 서양 무속까지. 어유 이 글로벌해요, 글로벌해. 네, 동서양을 뛰어넘는 무속의 세계가 펼쳐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혜 없었고 그리고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 돼서 시급했기 때문에 절차상 미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아니 그런데 있어요.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를 한번 보시죠. 네. 그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 유일한 의원이 부승찬 의원이에요. 근데 집무실 이전공사 또 관저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가계약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관리법 세 가지가 완전히 절차가 없고 법을 다 위반했다. 네. 근데 총무비서관이 나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승찬 의원 추궁에 대해서 우린 위반한 거 없다. 그러면 서류를 내놔라. 그러니까 서류는 드릴 수도 없고 상당 부분 존재하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답변을 난 그 대목을 참 이상하게 봤거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지는 전혀 생각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이게 계약대금 지급을 하고 공사대금 지급하는데 국가계약법을 다 위반했고, 뭐 준공검사 가짜로 했고, 그다음에 재정법도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급조된 거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는 기재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저기 이전에 관한 어떤 사전 절차를 다 밝혔는데 이 과정도 다 존재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법이란 법은 다 위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리와 불법의 전시장이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그 이전에 먼저 나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 남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걸 다 뒤집어 엎은 거라고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가. 그러면 이 얘기 보십시오. 자, 그때 김용년의 답변입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인데 모든 법은 다 준수했습니다. 이게 김용현의 답변인데 당시에 이거 처음에 공사하던 인수위의 그 공사를 담당한 부서가 집무실 이전 TF입니다. 네. 거기에 단장이 윤한홍 의원이고 부단장이 김용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 책임이요. 그리고 경호처 비리가 있는 것도 김용현 책임이고, 네. 21g을 갖다가 어디선가 추천받아가지고 주 계약자로 한 것도 김용현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경호처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김용현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 김용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흔적이 없어요. 네. 보니까. 그리고 21g을 그럼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가는 감사 보고서에서 모른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분이 이제 국토부로 차관으로 갔었죠. 갔다가 지금 어디 출마했다가 안 되고 그 공항공사 사장에 내정이 돼 있다는 분인데 당시 관리비서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g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래서 누가 추천했냐 이제 감사원이 물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 그러니까 요 부분만 남겨놓고 감사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어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대목 더 읽어드릴게요. 진술 과정에서 여사님이 언급된 적은 없다. 네. 그런데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업체다. 예, 라는 거고 언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누구냐?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한 관저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거의 그림은 다 나온 거잖아요. 예. 그림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수사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공사비의 거의 대부분을 떼먹은 사람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뭐 20억 공사에 16억 떼먹었으면 다 떼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맞아요. 오히려 부실공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냐라는 의문도 있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해보면 네. 정말 그게 다야? 20억짜리 그게 거기서만 해먹은 거야? 라는 의문도 드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부실공사를 많이 하지만 20억 공사에 16억 떼먹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 30%는 몰라도 근데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 먹어? 또 띄워줘. 아니 그거 누가 봐도 이거 택도 아닌 금액인데 네. 그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앞으로 징계도 받고 뭐 검찰 조사도 예정돼 있는 그 사람이 다 먹었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누가 봐도 너무 심한데 그걸 다 눈 감고 그게 진행되려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하고 브로커가 짜고 지금 이제 4억 7천짜리 그 집무실 방탄 창을 20억으로 부풀려서 해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 다 먹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둘이 일단 짰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우에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꼭 탈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수에 그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그 보면 아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정에서도 사실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안부가 덤터기를 쓰게 될까봐 대통령실 너희들도 보증해. 그래서 공동 서명을 요청을 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관련 업무가 소홀했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전체 142쪽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 가운데 A4 용지 한 장을 안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도 부실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는 세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영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참 명구스럽지만 여사님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뉴스 점유율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뉴스 점유율이 뭐 좋은 뉴스는 거의 눈에 안 띄는 거 네. 같고 하여튼 주로 예. 안 좋은 뉴스입니다만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요. 그 정말 권력의 핵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대통령은 뭐 안 보여. 자, 슬슬 이제 토막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숨은 이제 파묘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관저공사 있잖아요. 21g이 받은 거부터 이상했었잖아. 근데 왜 그때 제대로 된 견적도 안 받았냐, 내지는 그와 관련된 서류가 없냐라고 봤더니 세상에 업체가 예산의 3배를 지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업체가 1억에 지어주세요 그런데 아니 3억 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계약을 안 거친 상황에서 선불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 놓고 막상 아내는 간이 의자에다가 뭐 제대로 된 손님용 탁자 하나를 안 만들어 놔갖고 세계 최고 부자를 물압에 생수 먹여서 보내게 만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놓고 예산을 3배를 땡겨갔다는 거예요. 자, 2022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g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14억 4천만 원이었는데 21g은 예비비의 3배에 달하는 41억 1,6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4억을 41억으로. 네. 그러면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고친 게 없지 않아? 양아치들 진짜. 그 네. 정도면 거의 신축을 해도 그 비용이면 할 것 같은데? 1차 계약 2022년 5월에 12억 원으로 했고요. 2차 계약 업무동에 대해서 3개월 후에 16억 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3배 올려준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지만 웃기죠. 더 웃긴 네. 건 뭔지 알아요? 설계 도면도 없었어요. 아니, 도면 없이 공사를 했어 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준공 검사할 때 도면을 그렸는데 와, 진짜. 쉽게 말해서 외변이나 외곽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건드린 거는 조금 그 사우나실 달아낸 거, 그 다음에 별도의 공간 그 한 4평짜리 별도로 하나 지어낸 거 말고는 외관은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원래 있던 건물 안에 벽도 안 건드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인테리어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그거겠네. 21g 저기 그 41억 1,600만 원이라고 써. 그리고 그리고 공사는 4억 1천만 원에 하고 나머지 90%는 나한테 입금해. 그래. 그거지 뭐. 이거 돈 어디 갔는지 봐야 돼. 어디 갔겠어요. 그 21g이 사날은 세날이라 한다. 샤넬 여성복부터 각종 고가 보석들. 결국은 관저 삥땅 친 돈으로 21g이 샤넬 VVIP가 된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그럼 처먹은 거네. 너무 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받아서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건이한테 샤넬 목걸이랑 화장품이랑 옷으로 해갖고 바꿔갖고 쇼핑해서 갖다 줬으면
김건희가 쓴 거지. 세금을 그냥 쓴 거지. 그러니까 21g 차원에서는 아니 여사님이 아니 우리 무슨 잘못 있어? 여사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한 여사님 시키는 대로 것뿐인데. 한 것뿐이고 나는 중간에서 심부름 겁나 열심히 했어. 심지어 저는 면허도 없는데 그랬더니 누가 면허 같은 거 신경 쓰래? 라고 오히려 혼났다 우리는. 어? 그래서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정이 공식적인 입찰 절차나 검수 이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가 하라고 해갖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 얘기했잖아요.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건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자소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검토를 했다든지 견적서를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비교 견적을 받았다든지 경쟁업체 견적을 받았다든지.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지도 모르는 데다가 41억을 준 거고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신고도 안 했어요. 구청에다 신고도 안 했어. 증축 변경에 대한 거. 불법 건축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갖고 서류를 넣어갖고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42억 들은 거 치고는 이상한 비엔날레에서 갖고 온 그 기와집 하나하고 사우나실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레스룸 달아난 거 빼고는 없단 말이야. 나머지 야구장, 골프장 지은 거는 다 또 경호처 예산으로 지었어. 그러네. 그 돈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 도대체 41억으로 뭘 발랐길래, 빈살만 왔을 때는, 거기다가 그 등치에 맞지도 않는 보조의자 앉혀갖고, 그때가 물을 진짜- 수줬겠냐고. 진짜 그때가 제일 부끄러웠어요. 페트병에 물 따라주고. 아니, 손님한테 대접할 만한 제대로 된 가구조차 하나 없었다는 거야. 그 안에. 세계 최고 부자를 불러놓고. 아니, 걔한테는 정말 생소한 체험이었겠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하는 사람 서민체.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돈 41억, 내가 보기엔 4억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분위기로 보면. 그럼 그게 고스란히 21g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고, 돈으로 받았었던, 뇌물로 뇌물이 아니네요. 내 돈으로 내가 쓴 거니까. 네. 내 돈이라니. 세금이지. 근데 세금인데 내 손으로 들어왔잖아.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지 돈인 거지. 와, 정말 놀라운 멘탈이고요. 미쳤다, 진짜. 정말 놀라운 부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안 들킬까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같은 전산화가 돼 있는 국가에서 말이 안 돼.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집행을 해놓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이제 내가 영원히 집권하면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당선을 시키는 순간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 대통령일 거야 라는 확신에 차지 않고서는 통일 대통령. 이게 시작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이 지랄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걸릴 거라는 걸 알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멘탈이라고밖에 더 이상 칭찬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요, 그 특검에서 추가 조사 끝내가지고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공금 횡령이고요, 사실상에. 이거는 직권 남용입니다. 아니, 영부인이 뭐라고 지가 관저공사에 대한 업체를 지정하고 금액을 맘대로 늘리고 설계를 변경합니까? 그거 다 국토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루트를 거쳐가지고 예산 청구를 하고 결제를 막고 그 과정 중에 들어가야 될 각종 증빙과 검토 자료가 첨부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나라 돈인 거야. 근데 이걸 쌈지천처럼 썼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도 2년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참 건의는 난년인 거고 지금 1년 8개월 받고 난 다음에 나 좀만 있으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다시 18년인가요? 18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무튼 김건희는 이 구형대로 형을 받아서
오래오래 옴쳐놓은 돈 못 쓰고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발본색원해갖고 국고로 전부 다 환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년입니다. 15년인가요? 구형량이 15년. 그 18년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자.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네. 네. 딱 10배 해서 18년은 때려줬으면 하는 게. 왜냐면 15년 구형했는데, 나 3년은 보너스라고 또 판사가 더 얹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 아니, 법의 문제 18년을 꼭 때문에. 받으시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내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외에 김건희 전용 시설이 들어섰다. 이른바 3번방에 그 호화 시설이 들어섰다라고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호화를 떼고요. 김건희 전용 방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집중 질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레스룸, 사우나, 왜 그걸 관저에다 만듭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 아닙니까? 저기 1, 2, 3, 4, 5 저희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공수처장님, 리모델링 업체는 증축 보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없어요. 이번엔 알아두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증축 보강할 수 없는 21g짜리 21g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업체가, 그 업체는 김건희 여사에게 후원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저 관저에 리모델링하러 들어가서 증축, 개축, 보강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그 업체는 제주도에 있어서 올라오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 드레스룸, 2. 사우나 시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에 가서 왜 사우나 시설을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듭니까? 그것도 바깥에다가 거대하게.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는 3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다른 방 3번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럼 감사위원 의견서는 봤어요? 감사위원 의견서요? 네, 봤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방이 뭡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그렇게 뭐 그 용도를 갖다가 지칭한 그런 의견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증축 관련 또 감사 범위 관련 뭐 여러 가지 본인이 1, 생각하는 2, 사우나, 드레스룸도 황당무계예요. 아니 뭘 얼마나 호화롭게 살으려고 외교관 장관의 관저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다 사우나를 만들고 드레스룸을 만들고 아방입니까? 거기에 또 하나 룸을 또 하나 만드는데 그게 관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용도를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증개축 보강을 감사하러 가서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감사한 겁니까? 그 증축이 제대로 감사원장이 됐는지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했대요. 이게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역사가 보고 있으니 내놓으세요. 자, 네, 서영교 의원 말은 1번 방은 드레스룸, 2번 방은 사우나 시설인데 1번 방은 김건희 방, 2번 방은 윤석열 방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방, 3번 방. 여러분 3번 방을 주목해야 합니다. 3번 방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유전이 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3번 방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자,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3번 방을 서영교 의원이 언급하니까 발끈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튿날 바로 이 3번 방은 호화시설이 아니다. 네, 호화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러더니 이것은 화분 등을 보관하는 유리온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왜 갑자기 유리온실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죠? 얘네들은 조금만 좀 불리할 것 같으면은 논란이 될 것 같으면 그냥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알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튼 호화시설 아니야! 이러고 끝낼 애들인데 황급히 화분 등을 보관하는 유리온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유리온실이야 뭐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대충 둬도 될 텐데 왜 그걸 굳이 화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사가 쓰는 1번 방, 대통령 쓰는 2번 방 옆에다가 저 3번 방 제법 규모가 있잖아요. 저걸 왜 뒀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지금 뭐 3번 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만 봤지 구체적으로 혹시 그게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저공사는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21g이라는 회사가 관저공사를 이제 맡았는데 계약하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또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계약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 감사원이 조치를 내릴 시점에는 김호진 씨가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명에 올랐단 말이죠.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상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원래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인데 주택정책 업무 경험이 전무한 사람임에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됐지요. 1차관으로 있을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김여사 보은설이 뒤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자, 21g은 뭐 아시다시피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관련한 공사도 맡았던 그런 업체지요. 게다가 관저 불법 증축 공사를 한 업체 중에 원담종합건설이란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회사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걸 한다. 그리고 이건 더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열린공감TV가 지금 취재하고 있고요. 곧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방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3번 방만 기억할 게 아니라 김건희에게 언니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최은순한테 이남 이녀가 있어요. 그 아마 셋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가 언니가 있는데 69년생 김모 씨. 그 남편이 유모 씨인데 이 사람이 건축 계통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 형부한테 일거리를 줬는데 형부가 한다고 그러면 논란이 될까 봐 딴 업체를 그냥 이름만 빌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거 포함해서 이 3번 방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게시판에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의혹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열린공감TV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3번 방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펑펑 써버린 김건희에게 분노가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